최근에 여기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철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으니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건물들이 크다. 여기도 모아타운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예요. 근데 이 구역은 근데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신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로변과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서, 또 여기가 또 유명하대요. 요즘 힙하려면 자, 이런 데서 샌드위치를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 샌드위치를 먹고 오늘 임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임장 주제는 뭐냐면, 저희 피디님이 불도저 같아요. 최근에 여기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철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으니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피디님과 같이 임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과연 지금 이 철회된 곳을 지금 사는 게 기회일까?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당 10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제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여기에 와서 성공 요인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볼 모아타운 지역 내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골목이 엄청 좁아요. 오토바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골목이 좁고 노후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다세대 건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빌라가 하나밖에 없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지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주거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요이 땅 하자마자 75% 동의율을 무려 35일 만에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80% 육박하는 동의율을 거쳐서 속도감 있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골목을 한번 보시면서 자세한 여기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커피숍도 있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 되게 새롭게 자극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주거 동네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면 이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하나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이곳은. 자, 여기 보세요. 저희 중심지는 또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완전 상반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차도 못 들어오고 오토바이도 들어오기 힘든데도 택배가 배달이 되네요. 와, 엄청 진짜 고생 많으시겠다. 이런 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여기서 화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곳입니다. 불이 발생되면 만약에 피해도 엄청나겠죠. 왜냐면 타닥타닥 붙어있고 골목도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에서도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중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동의서를 거두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당 10구역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모아타운 현장 가서 거기는 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투자 기회일지 거기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도 아파트가 되면은 한 25억?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근처에 아파트가 23억, 20억 이렇게 육박하니까 여기는 더 하지 않을까. 입지도 좋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보실 모아타운 현장도 사실 거기도 입지가 되게 좋거든요.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업무타운인 동대문 업무지구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또 강남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면 이 맞은편에는 가칭 신당 13구역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기 현수막 보이죠? 재개발 동의서 50%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데, 현수막 보면은 색깔이 바라고 오래된 게 한눈에 딱 느껴져요. 그거 보면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던 곳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연범 부여 단계라고 해요. 근데 현장에 딱 와서 보면은 여기는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신축 빌라거든요. 여기 또 내려가시면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해서 터를 철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고, 저 아래에도 신축 빌라를 짓는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세 사기 이슈를 이유로 신축 빌라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축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시켜 놓고서 신축을 막 공급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면
재개발한다라는 호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마케팅적인 단어들을 끄집어내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신축 빌라업자들이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호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도 조금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축 빌라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재개발 투자할 때 눈여겨서 조심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서를 걷었어요? 아직 안 걷었어요? 동의서는 벌써 저희가 한 60% 가까이 신통으로 걷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반대도 한 20%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멈춰서 이제 추이를 보는 상태여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통 말고 이제 민간도시 복합개발법이 나와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가 올 1월달에 확정되고 시행규칙안이 곧 있으면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일단은 현재로서는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유력히 보고 있어요. 예. 그게 뭐 동의율 완화도 있고. 동의율 그거는 67%면 되고 그쵸. 3분의 2 동의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안 가니까 그쵸, 속도도 빠르고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알다시피 여기가 지금 신축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구역계는 어차피 신통으로 다시 재추진하든 이거로 하든 구역계는 무조건 변경이 되고요. 구역계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뭐 신축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게 되면 동의율은 뭐 거의 한 65%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던 분, 특히 극렬 반대하시던 분들 물건들이 매각이 돼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13구역도 동의서를 받았는데 신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도심 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신통으로 할지 그 갈림길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네요. 이 앞에 보시면, 자, 여기가 오늘 보여드릴 모아타운 현장이 신당동 50-21번지 그리고 신당동 156-4번지예요. 자, 지금 저희는 50-21번지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구역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드시려고 나와 있는 회사원분들이 많아요. 여기 대로변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오피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기도 하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 입장에서는 나만의 사옥을 지으려는 그런 수요들도 많고, 그리고 오피스 수요도 많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 가실 때 단순히 해당 빌라, 해당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어떤 수요들이 있고 어떻게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시기도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아타운인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건물들이 크다. 네, 지금 저희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리고 저기 파라다이스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 뒤쪽이가 다 모아타운 현장으로 지정이 됐었다가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가 된 현장입니다. 어때요, PD님? 여기 모아타운 지금 잡는 게 기회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새마을금고랑 얘도 같이 포함됐었던 거예요? 네, 다 포함됐던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좀 너무 큰 건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파트가 있고 뭐 새마을금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되는 곳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개별성이 강한 땅이에요. 점심시간 막 끝난 지금인데도 차량 통행도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분들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성, 수요가 많습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사업하기가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아타운 진행되면 또 재개발된다, 아파트 된다, 그러면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여기 큰 돈을 놓고 투자를 하지만 막상 재개발 투자를 명확하게 하려면 그 동네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은 어디서든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규제들을 계속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아파트가 되는 거는 다르다. 조심하셔야 될 게, 진짜 투자를 할 때 여기가 정말 재개발 될 수 없냐 있냐 그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왜 재개발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보세요. 골목이 얼마나 넓어요. 차량도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뭐 여기 소방차 진입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현장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서 여기도 분명히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블럭들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골목 안쪽에 이렇게 사옥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재개발 원할까요? 안 원해요. 그 주거 수요보다도 오히려 상업,
오피스 그런 수요들이 더 높은 그런 땅이다 여기가. 신당동 여기가 구릉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평지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발달돼 있고, 지도 보시면 남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딱 감싸고 있어요. 즉 상권이 여기 항아리 상권이에요. 항아리 상권. 모든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다양한 업종들이 공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도 모아타운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예요. 그래서 아까 신당 19역과 딱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는 딱 가보면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 필요해. 근데 여기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 야 여기가 진짜 아파트가 될 거야? 필요해? 이 질문 한 번만 던져보면 그래도 보다 재개발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신당동에서 모아타운 철해지 현장 2번째 구역에 와 있습니다. 자, 와보니까 모아타운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목의 폭도 넓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어떤 곳이에요? 패션의 중심지잖아요. 그렇듯 여기도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즉 오피스 수요와 또 공장 수요, 그리고 주거 수요까지 맞물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 땅의 개별성이 엄청나게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 봐봐요. 저기 아파트 단지가 신당 하이베르 아파트인데 30평 기준으로 17억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살고 있었던 빌라 거주민들이나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분들도 그러한 시세를 꿈꾸면서 재개발을 추진을 했지만, 여기에 실상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어떻다? 반대를 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블럭별로 잘 조심해서 봐야 된다.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 있고, 또는 반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PD님께서 여기를 관심 갖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기를 왔는데, 역시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주거하기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서울중앙시장이 바로 인접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근데 이 구역은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계속 건물이 노화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이 아예 그냥 해제가 된 건데, 여기는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다세대 빌라가 없다. 저는 시장 가면은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잖아요. 이제 20대 때 시장에서 한 3, 4년 굴러 먹다 보니까 꼭 어딜 가도 시장을 먼저 가게 돼요. 있으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나,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던 모아타운 지역 내에서 바로 이 차도만 건너면 바로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주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여기는 관광객 수요도 있고 외부 수요가 많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일반적인 재래시장에는 저런 거 없어요. 호떡이나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상권만 보면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그리고 여기 지하, 여기에요. 여기 젊은이들 창업할 수 있는 동네. 여기 보면 지하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길 따라서 아까 신당 19역처럼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PD님이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 빌라도 하나 보이고 수액 투자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PD님께서 원하는 아파트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그런 아파트를 꿈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블럭만 갖고는 PD님이 그리는 그런 아파트가 되긴 힘들어요. 왜냐, 다른 곳들은 다 반대를 하잖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되어도 나홀로 아파트 수준밖에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굳이 그 돈 갖고는 다른 곳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교통 인프라 또는 주변에 어떤 업무 지구가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골목이 넓고 골목이 좁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는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저기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이 어떠한 영향으로 이 동네가 존재를 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은 유기적으로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아타운 현장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개발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재개발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